국계를 국회로. 안녕하세요. 국회 유튜버 국계입니다. 오늘은 24년 6월 21일에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 회의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입니다. 이제 최상병 특검을 위한 이제 입법청문회였고요. 먼저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 그리고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한번 이제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해 현장에서 안전보호 장치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한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고체 해병의 죽음을 내몬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히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이유 때문이죠. 누군가 이제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에 외압을 자꾸 가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발의가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김승원 위원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죠. 21대 국회에서도 이제 결국엔 이게 최상병 특검이 부결이 한번 됐었고요. 이제 김승원 위원은 이것이 대통령의 심기를 보듬는 행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나오셨고, 박정훈 전 세병대 수사단장, 이분이 이제 수사 외압을 직접적으로 받으신 분이고 수사를 진행하셨던 분이고 이첩을 또 실제로 추진하셨던 분이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이제 항명 수괴죄 등으로 이제 고발을 받고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계신 좀 외압의 피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서 실질적으로 외압을 행사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고요. 중간에 이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이분들이 이제 그 외압이 실제로 발생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서 이제 실무 처리를 하셨던 분들, 그 외압을 실제로 전달하고 하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분이 이제 그 사건, 그 최상병이 돌아가시게 된 그 작전을 지휘했다, 지시했다라고 이제 했었던 그런 사단장님이죠.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청문회 전에 선서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날은 이제 특이하게도 세 분이 이 증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세 분이 이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렇게 세 분이 증언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거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선수하기 전에 이성윤 위원이 이 자리에 이제 반드시 출석해야 했던 한 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외압이 발생하고 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선서 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선서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 선서 내용이 뭐 크게 별게 없습니다. 법 청문회에서 이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나는 진실만을 말할 순 없다, 결국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이제 그 거부를 했던 증인들이
또 자신들의 거부 이유를 호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위원장이 그것은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증언 거부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것이 결국 거짓말을 하겠다. 본인들이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법상 거부를 했을 경우에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세 명이 이야기했던 것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고발인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소명을 했는데요.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그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박정훈 대령이 사건 개요를 한번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사건 개요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은 이제 해상병이 순직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이제 이 수사를 했고, 평소 같았으면은 수사 결과를 해군 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고 사건 일체를 경북경찰 측으로 넘겼을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한번 이제 직접 총장과 장관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고도 순조롭게 마쳤고 당시는 동의했다. 그리고 사건 서류 2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언론 브리핑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 수사라는 용어 사용하지 마라. 라는 이런 전화로 이런 말들을 하고 사령관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하고 사령관에게 물으니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당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경로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박정훈 대령은 계속 그 수사 서류를 고치는 것, 변경하는 것에,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변경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고 계속 재검토할 것을 건의드렸으나 계속되는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박정훈 대령은 실질적인 외압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던 법무관리관 자신도 역시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계속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제 이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 집무실로 찾아가서 자신이 책임지고 이첩하겠다라고 보고하고 직접 이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에 대한 여파로 이제 오진 해임되고 집단 항명 수괴,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기소되어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7월 30일 날 언론 설명 자료 보고를 위해 시간을 대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은 시점에 본인이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는 여단장은 입수 금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장화 깊이까지만 들어가라라고 지시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 그 당시 보고를 받았을 당시에. 그리고 또 현장 통제했던 여군 2명 포함 간부들은 단순히 그 수색조에 포함돼서 같이 힘들게 고생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질문을 했으나 현장에서 이제 이미 다 설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 재검토를 시키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 당시에는 결재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결재를 해놓고 다음날 31일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입첩 보류 지시를 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의문점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첩 보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거는 적법한 지시였다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하지 못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한번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에 이 이준석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본인의 판단이었다. 본인의
지시였다. 이첩 보류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은 적절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특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냐, 대통령의 의사에 의해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제 특검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이제 이 이중섭 국방부 장관의 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시도를 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됐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가 뭐냐, 뭐 인사 조치 검토해라 사령관에게 전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뭐 그렇게 본인의 타임라인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법무관리관이 검토한 결과를 본인이 보고를 받았고 결론적으로 어차피 경찰로 넘어와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거니까 그 전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상급제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타당한 결론인지 좀 더 보완을 해서 이첩하자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 그것을 승인을 본인이 했다.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수사단장을 불러서 그렇게 재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8월 20일에 재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 이제 초급 간부였던 이제 2명은 아무리 봐도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2명을 빼고 나머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표시를 해서 그 2명을 뺀 6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세간에 도는 이야기 중에 2명을 뺐을 때 그 뺀 사람 중에 사단장이 포함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해병 1사단장은 포함된 상태 그대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조사 그대로를 이첩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이 이 발언을 듣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사건 개요를 객관적으로 말씀하라 했는데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던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이제 질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본인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과오도 처벌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그렇다면 사표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용의는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렇진 않다. 사표서를 내지 않는 이유는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소가 되고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신이 사표 내는 거랑 진실을 밝히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군인답게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임성근 사단장은 사표를 제출할 의향은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히게 됩니다. 위에 보면 몇 차례 이미 사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요. 표명은 했으나 사표는 내지 않았다. 뭔가 말로만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한번 또 넘어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증인 신문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했다라는 것을 위원장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박균택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의문이죠. 도대체 왜 국방부의 상충부가 임성근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불법적이고 무리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 박균택 의원은 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은 그 상황은 몰랐다. 순직 해병의 사망 이전에는 수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시를 안 했고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D수첩 보도 내용을 보면은 수중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공보실장이 보고를 했다. 그리고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증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증인은 이 카톡 전체를 자기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진 수중 작업하고 있는 사진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말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하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했지 수중 작업 자체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한데 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왜 이렇게 이 증인을 보호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석 변호사와 이 증인이 이제 사건 변론 문제로 만났다.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차장과는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고 이종호라는 인물과는 과거 해병대 출신인 증인과 아는 사이이고 증인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그런 많은 제보가 있었다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증인은 이제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임성근 증인의 핵심은 그거예요. 본인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이 임성근 사단장은 없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이고요.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의혹이죠. 이 당시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작전 통제권 누구한테 있었냐? 실제 당시에 작전 통제권은 없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경북 지역 군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이 있었고요. 그러면 본인이 지휘권도 없는 것을 왜 가담을 했냐, 작전 지시를 했냐 했을 때 이제 임성근 증인은 자신은 작전 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의 말은 작전 지도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인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것이지 지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뭐라고 지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이건태 위원의 질의가 시작됐고요. 이 위원은 이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는 이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이제 발생한 용산 게이트다라고 이렇게 이 사건을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국가기관에 진두지휘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에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건태 위원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면서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를 이제 좀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수사기록 이첩이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냐라고 질의를 했고 보고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에게 첫 번째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통화 이후에 이제 연달아서 통화 이제 실무자들에게 막 통화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고 보다 보니까 국수본에서 경북경찰청의 노수호 수사부장에게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 라는 것까지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과 이지원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 지방경찰청이 수사기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는 정황이지 않냐라고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이제 중간 실무자인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이것에 동의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동의하지 않냐? 이 통화는 그럼 뭐였냐? 통화에서 무슨 얘기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국방비서관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인 이시원 이 사람은 아예 답변 자체를 거부하죠. 지금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되어서 공수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대답할 수 없다. 대답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대통령한테 어떤 전화 받은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를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에 이 셋 다 뭔가 대통령과의 연관점은 기억나지 않거나 답변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했고요. 이후도 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니까 이제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이 이제 퇴거 명령을 하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와라. 그래서 한 10분, 20분, 30분 단위로 나갔다 들어와라, 나갔다 들어와라 시키는 거죠. 물론 이 밖에 진짜 뭐 나갔다고 해서 성찰하고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구두적 경고를 넘은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박은정 위원회 질의 시간이 있었고요. 먼저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가 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고요.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제 출석에 불응했던 그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편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모욕적인 발언이다라고 이제 답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슈라고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순직 수사 사건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했는데 법무부가 이 출국 금지 해제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조사도 받지 않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외 출국을 시켜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제 제대로 답변하진 않죠. 본인이 답변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뭐 반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건희 씨가 또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데 출국 금지 조치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봤고 증인은 개개인의 출국 금지 사유를 장관이 알 수가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법무부가 어떻게 왜 도와줬느냐라는 것도 쟁점 중에 하나겠지만 일단 이 사건 현재 수사 외압에서 이제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박정훈 대령에게 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돌아보고 있고요. 안보실 회의를 주도했던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게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수사 결과가 경찰에게 이첩되자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는데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실무자들을 타고 갔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입첩된 수사 결과를 회수합니다. 이런 타임라인을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긴밀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개입이 됐는지 너무 여실히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이 박정훈 대령의 생각을 한번 묻죠. 이런 외압에 대한 생각을. 박정훈 대령은 그냥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했으면 될 일 아니냐.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된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서영교 위원회 질의 시간이 왔고요. 서영교 위원은 임성근 사당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선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이제 과실치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이 확실하게 살펴보고 수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박정훈 대령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이종섭 증인이 확실하게 거기다 서명을 했다. 그렇게 해라라고 결재를 정확하게 했고요. 그 본인 말로도 사단장까지 넣는 것은 어떻게 봐라는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겠다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결재를 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본인도 이것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고 경찰에 넘기면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쪽 보류를 지시를 하고 회수를 하고 그런 이들이 왜 갑자기 일어난 거냐라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위에 밑밥을 한번 깔았던 거고요. 이제 브리핑 취소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취소라고 말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번호로 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봤을 때, 그 사이 11시에 국무회의가 있었다.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고 거기서 경로를 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그건데 여기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 박정훈 대령이 이제 김계한 사령관이 문자를 하나 보여줬던 것,
차관의 문자였는데 차관 지시사항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이냐 라는 그런 내용을 본인이 문자를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읽어줬다 본인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뭐 사단장을 빼라라는 뭐 그런 식의 지시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말은 그럼 왜 한 거냐 차관이 라고 했을 때 박정훈 대령의 생각으로는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이런 거 다 빼라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냐 이런 맥락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령관이 그 문자를 읽어줄 때 분명히 차관 지시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었다. 그럼 차관 지시라고 하면 차관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을까라는 게 이제 서영구 위원의 의문인 거고 장관한테 차관한테 이런 지시한 적이 있냐 했을 때 사단장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거 없다라고 답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영구 위원은 그러면 신범철 차관이 완전히 직권남용을 한 거네요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근데 말로만 봐서는 뭐 이 장관은 자기가 뭐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뭐 실제로 위에서도 뭐 빼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런 내용은 박정훈 대령도 들은 적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도 뭐 이 워딩 자체는 맞는 말이긴 하죠. 좀 유리하게 편집된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안 듣느냐 뭐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을 빼라 이런 것에 대해서 대명 혐의자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뭐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 일종의 발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좀 소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발언 요청을 했고 그런 이제 발언을 하는 상황이고요. 위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이첩 보류를 하게 된 배경은 본인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그렇게 이첩 보류를 했다라고 했고 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이때 이첩 보류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내용이 뭐 사단장을 빼냐 어쩌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쭉뭐 보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 대한 지침을 몇 개 주고 지시를 했다. 거기서 왜 갑자기 사단장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참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소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성윤 위원의 질의 시간이 되었고요. 먼저 이 청문회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청문회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성윤 위원은 이제 국민들이 오늘 듣고 싶은 얘기는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말인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변명하고 기회 달라 하고 이런 게 좀 보기 안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성윤 위원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미 이전에 있었다. 2020년 윤석열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사건이 이미 있었다라고 해서 그 사건을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있죠.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측근 한동훈을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의 직권 남용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던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고 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일찍 종결하고자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부당한 조치를 무리하게 지휘하였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미 받은 바가 있다. 근데 이때 뭐 윤석열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윤석열 검찰 정권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성윤 위원에게 보복 수사와 징계를 해왔고 최고 징계수인 해임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갑적인 태도와 지시가 처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박정훈 대령에게 또 한번 이 이첩 당시의 감정과 이첩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보고 있고요. 이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 이첩 보류라는 것의 본질 단순히 위에서 이제 계속 장관이 본인은 보류를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적절했다. 본인이 해소되지 않은 그런 의문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것이고 뭐 보류하고 나서 뭐 그런 사단장 빼고 어쩌고 뭐 그런 보호 조치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봤을 때는 이 이첩 보류의 본질은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 죄명 빼라, 수사 축소하고 왜곡하고 변제해라 라는 의도였다라고 이제 그것이 본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 이게 단순 이첩 보류였다면은 뭐 이렇게 막 본인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뭐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국방부는 그런 본질을 다 숨기고 해병대 손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정리해라. 너희들 해병대 손으로 정리된 것을 다시 갖고 와서 재보고하고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던 거죠. 뭐 이런 의도가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 죄명 빼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수행은 너네가 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책임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수사 내용을 축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박정훈 대령의 부하들, 수사관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의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은 직권남용죄가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국방부가 나서서 해명을 해줄까? 설명을 해줄까? 본인들이 어떤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해줄까? 라고 생각하기 힘들었고 그렇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통화에 대해서 통화 내역에 대해서 이제 다시 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다시 한번 답변 회피를 하고 있죠. 이제 장경태 위원의 이제 질의 시간인데 임기훈 증인에게 국회 운영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김기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오늘에 와서는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거짓말했냐? 그 이유는 날짜를 착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착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 뭐 한 번도 아니었고 31일 날 두 번 통화하고 8월 1일 날 통화 그 세 번이나 통화를 했던 건데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위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죠. 그다음에 이제 전현희 위원의 이제 질의 시간인데요.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결국에 이제 이 핵심되는 의혹을 물어보는 거죠. 이첩 결정, 이첩 보류 모두 장관이 최종 책임자다. 대통령이 여기에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거 맞냐? 했을 때 정부 장관이 맞다. 본인 최종 책임으로 판단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첩 자료 탈취 지시에 대한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고 있는데 수사단이 이첩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하고 실무자들 타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첩 자료를 탈취해 왔다. 이때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전화 왜 했냐? 대통령 지시로 한 거냐 아니면 본인 판단으로 한 거냐? 질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답변할 수 없다. 라고 또 이날 이분은 나와서 한 말이 뭐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말밖에 없죠. 그래서 또 퇴장당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종섭 장관은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인 거냐 라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주로 녹음 자료를 보면서 그날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을 탈취했던 전화 내역 그걸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다. 해서 이제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위에서 계속 선서 거부하고 답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민 위원의 질의가 시작됐고요. 그 당시에 수사 보고를 했을 때 어땠느냐라고 이제 박정훈 대령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장관한테 보고가 하는 자리였는데 장관이 이제 의견을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이 뭐 오송 지하 참사 사고를 예로 들면서 군에서 사단장까지 혐의자로 적시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엄정하게 수사가 됐다고 평가받을 것 같다. 수사가 잘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봤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처음에 본인이 보고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 보고 받았을 때 의문점이 있었다, 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관계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박정훈 대령도 유일하게 장관이 질문한 게 있는데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것은 이제 팩트인 거죠. 실제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의문을 실제로 제기했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로 밝혀지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넘겨서 정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하고 보고서에 경찰에 이건 예정임이라고 적혀 있고 이 문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손으로 서명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결재 문건은 공문서기 때문에 여전히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건데, 그럼 이 이관을 막고 보류를 하고 탈취를 하고 했던 게 오히려 항명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브리핑을 멈추게 되고 이첩도 멈추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고 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 조직법이 있으니까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이 직접 취소한 거 아니냐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는 거고, 국방부 장관 역시 이첩 보류는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한 조치이다. 브리핑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뭐 이제 명확하게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 비겁하다. 본인이 이렇게 통화한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이제 본인의 부하인 이종섭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점을 한번 다시 되짚고 있고요. 그 임성근 사단장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보호를 하는 거냐. 그 세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다. 뭐 성공 후순과 관계가 있는 거냐, 영부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냐, 이런 낭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사달을 일으킨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처리 방향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사망 사건은 경북경찰청에 가 있고, 항명 사건은 군사법원에 가 있고, 수사 외압은 공수처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면은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관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승원 위원의 질의인데요. 직당 한 명 수개로 압수수색된 그 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때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했고요. 도대체 무슨 죄로 어떤 항목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박정훈 증인의 말이 망상이다. 그런 내용으로 영장 청구가 되었다. 그리고 박정훈 증인이 핸드폰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지운 적이 없는데 그거 다 지워버렸다고 영장에, 그런 사유로 이제 영장 발부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사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을 휘둘렀다. 진실을 파묻는데 국가가 이것을, 이런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전 질의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청래 위원장이 또 박정훈 대령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3 보직해임에 관한 조항에서 이제 보직해임의 대상이 장성급 장교인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장성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이직 해임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맞는 절차였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절차 그대로 보고하고 절차 그대로 갔으면은 보직 해임이 정상적으로 됐을 것 같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이제 박정훈 대령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이제 위원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외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점이 수사 외압의 범죄가 딱 트는 순간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라고 이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질의가 끝이 났고, 오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그냥 이 사건이 대체 어떤 사건이냐, 어떤 의혹들이 있느냐 라는 것을 계속 질의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보시면은 이 증인들이 이제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고, 거부하지 않은 증인들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있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위원장이 퇴장 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 오전 질의를 리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오후 질의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